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 그까짓 것뭐님, 아이디 자소서가 나를 2번 죽인다님, 아이디 가을인가 백수인가님, 아이디 낙엽만큼 내 점수도 떨어지네님, 아이디 단풍만큼 내 미래도 화려하리라님, 아이디 올해는 취직할 거지님, 아이디 나 내일 면접이야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직, 건축직, 시설방호직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자격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상세 설명은 뒤에 소개할 직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드린 직무 설명서 혹은 직무 기술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자들은 그냥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대충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설명서, 모집공고를 포함한 직무설명서를 분석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직무 설명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자기 요건 등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 모두 정확히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연구직 직무 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설명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직무 수행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직무 수행 내용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주요 업무라고도 합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력의 상세 업무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 내가 약한지를 구분해낼 수 있고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직무설명서 2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필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근무하는 곳과 담당 분야가 세부적으로는 문화재 관리부임을 먼저 염두에 두고 건축 문화재 관련 조사 및 연구 능력과 경험에 관련된 기술이 충분히 있음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 경험입니다. 유사기관 또는 설계사무소 관련 연구 경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공기관에서 문화재 혹은 설계 관련 경력이나 최소한 민간에서 설계사무소 경험을 통해 성공 사례를 가진 분을 요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정확히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조건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모자란 것은 괜찮겠지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추후 공적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면접까지 통과하고 자기 요건이 안 되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기는 우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가산 적용 비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어 가산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 및 근무 조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연구원은 상하 금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하한액. 공무직은 연구원 공무직 호봉표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수를 주는 방법도. 전형 방법 및 배점 관련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입니다. 서류 전형은 채용 자격, 경력사항,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적을 때 이런 점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강의 편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런 면접관의 의도로 자소서 첫 번째 항목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에서 나와 있는 자격, 경력사항, 연구 실적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히 경력사항과 연구 실적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정리해서 적어야만이 적합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기시험은 일반 상식과 한국사인데 공무직은
일반 상식만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형 방법 및 배점 관련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인적성 검사는 성격, 흥미, 역량, 가치관, 이해력, 사고력, 수리 능력 등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적인 성격, 흥미, 가치관만 등을 확인하는 인적성 검사와는 좀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인적성 문항 선택 시 그 이유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면접 시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품행, 성실성 및 책임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수 있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성공 사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차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유사 사례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 설명서를 분석해서 모집 공고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접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시험 시행 일정입니다. 여기서는 접수 및 필기 시험, 인적성, 면접 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요. 마감일을 보면 10월 19일까지고 접수 방식은 방문 혹은 우편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 기술서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또 어떤 모집 공고에는 직무 설명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신청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 대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 그 성공 사례가 상세 업무에 대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은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목록에도 있습니다. 저희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직, 건축직, 시설방호, 자기소개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